네, 오늘은 블렌더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들어가시면 여기 블렌더라고 검색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블렌더 검색하시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제 원하는 그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맨 위에 나오는 여기 현재 이제 4.2가 최신 버전이고요.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무료라서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다운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은 버전이 4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좀 하위 버전을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일단 컴퓨터 사양을 선택하시고 지금은 다운이 된 것 같고 하위 버전이 이제 2.7에서부터 4.2까지 이렇게 버전업이 된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UI가 보기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고 싶은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좀 릴리즈 노트 같은데 다운로드 했을 때 어떤 게 좀 변했는지,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이제 사실 사용하게 된 지가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국내 사용자가 이제 늘어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외에서부터 좀 사용자가 많이 있었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최근 한 3년? 3, 4년 전부터, 이렇게 막 대중화, 조금씩 이렇게 쓰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이제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났죠.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도 사용하시는 회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쪽이고, 기존에 있던 이제 회사들에서는 블렌더 사용을 쓰는 분도 있긴 하지만 막 무조건 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마다 그 회사가 이제 만든 게임들의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음. 다 갈아엎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서히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강점이 뭐냐면, 블렌더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마야나 맥스, 뭐 지브러시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뭐 마야, 맥스, 지브러시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블렌더에 어떻게 보면 좀 집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3D 프로그램의 집합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무료죠, 무료. 어, 무료인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브러시에서 스컬핑 가능하기 때문에 그 되게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에 스컬핑이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블렌더에서도 어느 정도 스컬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죠. 음, 강점이 있죠. 근데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유료지만 블렌더는 무료고 맥스와 마야 또한 유료인데 이제 블렌더에서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하고 또 직관적인 UI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맥스와 마야 이걸 좀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블렌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죠. 음. 블렌더를 다운 받으셨으면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실행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기존에 깔아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걸로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면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 화면을 볼까요? 음. 해당 이제 화면에서 넥스트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인스톨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은 어, 모델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되고 뭐 렌더링도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이펙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프로그램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나 이런 업계에서 뭔가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무에서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조금씩 뭐 기능이 간단한 거라도 하나씩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모델링 하실 때 이게 이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해서 배제해야 될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알고 있으면 또 알아두면은 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나 이런 강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래서 3D를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한 번씩은 꼭 3D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은 이제 해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야나 맥스 같은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먼저 접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어, 누구도 막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마야랑 맥스보다는 나 블렌더 할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점차 증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설치가 됐으면 이제 블렌더를 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이제 실행 화면이 물론 이거부터 인터페이스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잠깐 껐다가 제가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블렌더 이 이미지가 나오고 위쪽에 보시면 블렌더의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사라져요. 먼저 일단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수업 내용에 좀 같이 사용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예, 그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들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퓨어랩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볼 건데 여기 퓨어랩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사이트로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퓨어랩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레퍼런스 같은 자료들을 많이 모을 텐데 그 자료들을 이제 화면에 띄워두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퓨어랩라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블렌더와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근데도 되게 편리해요. 네,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맞게 윈도우 선택해 주시고 여기 뭐 이제 후원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숫자 0을 입력해 주시면은 얘네 표정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효과들이 사라지고 처음에 여기서 20이었을 때는 되게 뭐 축제를 하는 느낌인데 0으로 입력하면은 그냥 옅은 미소만 이렇게 남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풀이라고 돼 있죠. 다운받아 주시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
퓨어레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고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보면서 모델링을 할 거니까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블렌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것보다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봤을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왼쪽부터 점, 선, 면, 그리고 이제 3D 개체, 입체죠. 입체로 되어 있는데 3D를 구성하는 음,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D 개체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면이 연결돼서 입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3D 프로그램에서는 버텍스, 엣지, 폴리곤, 메쉬 혹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어, 오늘 설명할 때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들으실 때 버텍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엣지는 선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폴리곤은 면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모여서 3D 개체를 이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 인터페이스를 좀 알려드릴 건데 어, 일단 진도를 되게 빠르게 나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일단 위쪽부터 위에 일단 파일, 에디트, 렌더, 윈도우, 뭐 헬프 이런 것까지는 기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 블렌드 프로그램을 세팅하거나 할 때 설정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 모델링, 스컬프팅, 뭐 UV 에디팅, 텍스처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은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작업 공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뷰포트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아웃라이너라고 하는데 아웃라이너는 이제 우리가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개체들 있죠? 여기 보면은 얘는 라이트, 얘는 카메라, 얘는 큐브라고 하는 거고요. 카메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 개체를 볼 수 있는 음, 역할을 하는 거고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 카메라는 사용이 될 거고요. 라이트는 지금은 크게 뭐 뭔가 보이는 건 없는데 음, 쉐이딩으로 가도 크게 뭔가 바뀌는 건 없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 라이팅에 따라서 여기 개체 그림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 걸 이제 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는 뷰포트에서 만들어진 개체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포토샵으로 치면은 레이어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어, 레이어라고 이해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 맥스로 치면은 이제 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씬. 맥스에 있는 레이어와 씬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눈은 있는데 이 눈을 끄면은 개체들 이렇게 숨기고 각각으로 이렇게 하나씩 숨겨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속성창이라고 하는데, 속성창. 우리가 개체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매테리얼 입히거나 뭔가 수정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속성창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타임라인은 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셀렉트 박스, 커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스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이 같은 경우는 위에 단키가 있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축키는 T 누르면 이렇게 도구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뷰포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뷰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화면을 제어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휠 버튼을 눌러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휠 버튼 누르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3D를 기존에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3D를 처음 접하셨다면 휠 버튼을 누르는 일이 많지 않아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알려드리면 휠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굴려 보시면은 뷰포트가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을 위아래로 하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이동하는 게 있는데 화면을 이동할 때는 Shift 누르고 휠 버튼,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면 재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 제어하는 것부터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 적응하는 것까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조정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화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제 화면을 굴리면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하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 클릭하시고 위아래로 하면은 위아래로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타블렛 펜으로 하실 때 좀 유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실 때 Alt를 누르고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스냅이 돼요.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스냅이 가능합니다. 돌리고 떼고 돌리고 떼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딱 2D 뷰로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딱 오브젝트가 딱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이 뷰 있죠. 이걸 2D 뷰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Alt 안 누르고 휠 버튼만 이렇게 눌러서 회전했을 때 보이는 이 3D 형태로 보였을 때가 이제 3D 뷰라고 해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해보셨으면은 위에 이제 프로그램 세팅을 좀 해볼 건데 위에 이제 에디트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눌러주시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보시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밑에 내려보시면은 언어도 설정할 수 있고요. 한국어로 설정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한국어로 설정을 해도 이제 UI 이렇게 보시면 대영문으로 표시가 되는데 마우스 포인트나 이런 걸 갖다 대면은 한글로 좀 해석해서 번역을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편리하실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키맵이라고 하는 곳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바 액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단축키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플레이는 이제 타임라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재생을 하실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거고 툴 같은 경우는 기능이 나오는 거고 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와요. 그래서 서치로 하시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치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가보시면은 여기 언더 스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이제 뒤로 가는 거, 뒤로 가기 설정을 실행 취소를 몇 번 할 건지, 몇 번 할 수 있게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 최대치가 256이에요. 그냥 최대치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클릭하고, 이제 블렌더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올라가고, 이렇게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서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 지금 오토 세이브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자주 하면은 좀 파일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에서 15분 아니면 30분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3D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얘가 좀 튕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세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파일도 한 20개 많을 수 있어서 5개에서 10개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전 10개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짚고 나가면 큰 것만 좀 짚고 나가면 뷰포트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 그리고 속성창 타임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끝에 갖다 대고 이렇게 조절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화면이 분할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왼쪽 같은 경우는 뭔가 2D 뷰로 두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3D 뷰로 회전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없애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트를 끝부분에 갖다 대고 얘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하진 않아서 괜히 막 엄청 많이 만드시면은 오히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여러 개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렇게 끝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작업창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내려줄 수 있고 올려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끝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일로 해주고 여기도 갖다 대고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업 환경, 그러니까 작업 공간에 따라서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패널이라고 할게요. 패널에 따라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다가 난 여기가 뷰포트가 아니라 뭐 여기 아웃라이너로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아웃라이너로 바뀌는 거고 아웃라이너로 이렇게 크게 하기는 이제 할 경우는 없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뷰포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인터페이스는 그냥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설정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조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3D랑 2D 뷰를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음, 그게 있어요. 이제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랑 또 원근감이 켜지지 않은 이제 맥스에서는 직교 모드라고 하는데 얼소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해요. 직교 모드라고 하는데 이제 원근감 표시가 들어가지 않은 뷰를 직교 모드라고 하고 표시가 들어가는 뷰를 원근감이라고 합니다. 표시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3D 개체가 어, 하나를 제가 좀 복사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멀리 있는 개체일수록 점점 작아지고 가까이 있는 개체일수록 커 보이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는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이런 게 이제 투시가 들어가서 작아 보이는 거라고 아실 수 있고 또 이제 투시를 끄는 방법이 있는데 투시를 끄는 방법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숫자 패널이 있을 거예요. 숫자 패널. 숫자 패널에서 5번을 눌러보시면 원근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원감이 꺼지거나 켜지거나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숫자 패드 5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키보드 숫자 패드가 없어요. 제 키보드 지금 이제 장축이 아니라 단축으로 돼 있어서 그 숫자 패드가 없는데 만약 숫자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뷰포트 보시면은 여기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감이 꺼집니다. 원감을 끄니까 사이즈가 좀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시를 켜고 끄고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이 좀 편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나는 오히려 뭐 끈 게 더 낫다 하시면 끄고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원감을 끄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끄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블렌더에서는 그냥 켜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기보다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설정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속성창을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얘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얼만큼 이동할 수 있고 X축, Y축, Z축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그러니까 크기나 회전 아니면 이동을 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제 렌더 옵션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3D 작업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3D 작업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보여줄 때 이제 렌더링이라는 걸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개체를 이쁘게 찍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쁘게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나 이렇게 모델링 했어. 나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 할 때 혹은 뭔가 설명을 할 때 렌더링을 뽑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3D 개체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렌더 엔진이 있는데 EVE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렌더링할 엔진, 그러니까 기능을 말하는 거고 저희가 나중에 이 EVE로 렌더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렌더링을 했잖아요. 렌더링을 이제 해상도나 혹은 어떻게 저장할지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우스 포인트를 그냥 클릭하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제 해상도, 사이즈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를 몇으로 해서 뽑을 건지 그런 걸 조절해서 뽑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카메라 있죠.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조절했을 때 카메라 크기가 위아래로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율이 조금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미지 사이즈 몇으로 뽑을 건지 그리고 파일 형식 뭘로 뽑을 건지 그런 것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AVI로 해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다음은 모디파이어라는 건데 이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D 작업할 때 쟤를 편집할 때 주로 쓰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걸 다 쓰진 않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가지씩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링 하시면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되게 어, 중요한 속성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기 있는 걸 많이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을 다룰 때
사용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맥스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맥스에 있는 모디파이어 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조금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매테리얼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매테리얼 같은 경우는 이 개체의 재질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렌더링 할 때 좀 쓸 겁니다. 보시면 컬러 같은 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없죠. 제가 보면 하늘색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그냥 회색 음영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이거는 뷰가 솔리드 뷰라고 해서 Z를 눌러보시면은 위에 렌더, 왼쪽에 와이어 프레임, 아래쪽에 매테리얼 프리뷰, 오른쪽에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솔리드라고 해서 개체가 그냥 회색 음영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고, 아래쪽 보시면 매테리얼 뷰라고 바꿔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색깔 바꾼 대로 변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메탈릭이라고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올렸을 때 좀 금속 느낌도 나고, 러프니스를 올려보면은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칠기예요. 표면의 거칠기. 이걸 올린다고 해서 표면이 막 직접적으로 거칠어지진 않지만 약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표면이 거친 물체에 빛을 딱 쏘면은 그 개체의 빛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고 약간 퍼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느낌의 거칠기를 말하는 거지, 실제 표면에 그 질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올렸을 때는 거칠기가 올라가서 빛이 산란하고, 얘를 내렸을 때는 이제 빛이 모이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빛이 맺히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Z를 지금 이제 기능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Z를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뭐 렌더 뷰를 볼 수 있고, 솔리드 뷰, 아래쪽에 매테리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Z 눌렀을 때 뷰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도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기본으로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별로 빼주고 또 올려주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속성창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이제 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아까 숫자 패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저는 제 키보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숫자 패드가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으니까, 숫자 패드의 이제 단축키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1번이 이제 정면, 1번이 정면이고, 그리고 2번이, 일단 딱 정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이 정면, 3번이 옆면, 그러니까 뭐, 라이트나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번이 윗면, 탑뷰겠죠? 그리고 아래로 회전이 2번, 4번은 왼쪽으로 회전, 6번은 오른쪽으로 회전. 그 외에 숫자 패드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방향키,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8번은 위로 회전, 9번은 뒤로 돌리기, 그리고 그 추가로 이거는 그냥 키보드에도 있긴 한데, 슬래시죠, 슬래시. 그 물음표라고 돼 있는 거. 그걸 눌러보시면 솔로 모드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 화면에 박스가 하나라서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제가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위에 지금 서클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큐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방금 말했던 슬래시를 눌러보면은 얘만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솔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누르면 풀리고. 이렇게 슬래시로 솔로 모드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원근감 키고 끄는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0번. 그 0번은 카메라 뷰라고 해서 지금 여기 카메라 있죠. 이 뷰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보는 뷰가 0번 누르면 되는데 숫자 패드 0번. 만약에 저처럼 넘버 패드가 없는 분들은 여기 카메라 뷰에서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걸 눌러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점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D 커서라고 있어요. 3D 커서. 3D 커서를 좀 뭔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그 이 블렌더 안에서는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제가 이렇게 Shift 누르고 우측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3D 커서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축, 오브젝트의 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체가 움직이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커지거나 그렇게 좀 작동을 할 거고, 3D 커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체를 이제 생성하실 때 3D 커서를 기준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플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쪽에서 생성이 됐죠. 그렇죠? 이쪽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D 커서가 이렇게 지금 막 딴 데 있는 것보다 Shift 우측 마우스 눌러서 딴 데 있는 것보다 가운데 이 중심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 눌러서 지금 이건 축을 설정하는 건데 이 축 말고 3D 커서를 한번 가운데에 다시 맞춰 볼게요. 단축키로 하시면 되는데 Shift S 누르면은 좀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서 Selection to Cursor, 뭐 Selection to Active, Selection to Grid, 뭐 Cursor to Active, Cursor to Selected, Cursor to World Origin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눌러주세요. 월드 오리진으로 하면은 이제 가운데 축으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리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플랜 같은 경우에 오리진이 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음, 여기 보시면 오리진이라고 해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오리진 투 3D 커서, 뭐 지오메트리 투 오리진 이렇게 있는데 지오메트리 투 오리진은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개체들을 말해요. 개체. 얘네를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큰 그룹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3D 개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그래서 지오메트리 투 오리진 같은 경우는 3D 개체를 오리진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는 반대겠죠.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이동한다. 그리고 오리진 투 3D 커서는 오리진을 3D 커서로 이동한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있던 오리진이 3D 커서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해보면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누르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3D 커서 오리진 좀 와닿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해보면서 이 3D 커서와 오리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링 할 때 좀 편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일단 알려는 드리지만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3D 커서와 오리진까지 알려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아마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리진이랑 3D 커서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해드렸고,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뭘 알려드릴 거냐면, 개체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랑 이 개체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개체를 조작하는 거는 당연히 화면 조정을 하는 건 이제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 여기 보이는 3D 큐브를 화면 조작하는 방법으로는 단축키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G키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 또 R키를 눌러서 회전할 수 있고,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좀 보기 불편하니까 카메라랑 조명을 좀 숨겨줄게요. 뭐 얘네를 숨겨줘도 되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큐브만 보이게도 할 수 있겠죠. 단축키는 슬래시, 그 키보드의 슬래시 버튼, 그러니까 물음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선택한 큐브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볼 건데, G키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요. R키를 눌러서 회전할 수 있고, E키를 눌러서, E가 아니라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체를 이동하거나 회전, 그 크기 조절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개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걸 이용해서도 뭐 버텍스나 엣지 스페이스를 이제 회전하거나 이동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하면서도 간단한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이 G키를 눌러서 보면은 저희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다양한 이제 공간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딱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X를 눌러서 이렇게 축을 딱 설정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Z를 눌러서 위아래로 축을 설정할 수도 있고, Y를 눌러서 Y축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 Y축으로도 움직이고 싶고, X축으로도 움직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어, Y축과 Shift를 누르고 X축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Y축과 조금만 이제 이쪽에서 볼게요. G를 누르고 Y축과 Z축, Shift를 누르고 Z축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과 Shift하고 X축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Y축과 Z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해본 것처럼 로테이트도 X축, Z축, Y축, 그리고 Shift 누르고 Z축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거고, 또 Shift 누르고 X축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거고.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동을 하거나 또 이동을 하거나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할 때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얘네가 잘 회전이 안 돼요. 사실 회전이 안 된다기보다는 되게 세밀하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 왼쪽 상단에 로테이트 값이라 해서 소수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Shift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세세하게 움직이는 거고, 왼쪽 상단. 그리고 Shift를 떼보시면은
갑자기 휙휙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시프트를 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음, 잘 컨트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도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도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는데 X축을 누르면 앞뒤로, Y축을 누르면 좌우로, Z축을 누르면 위아래로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래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이동, 회전, 스케일, 또 축으로도 각각 축에 맞게도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동이랑 회전, 스케일 여러 번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큐브를 제가 한쪽에 좀 빼주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이 X축이고요. 여기 초록색 선이 Y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해드렸네요. 네. 그래도 회전이나 이동할 때 축 이야기하면서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 add 누르셔서 여기서 메쉬 하면은 여기 플랜, 큐브, 서클, UV 스피어, 그다음에 아이소스피어, 아이코스피어, 실린더, 콘, 토로스, 그리드, 뭐 몽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몇 개를 생성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Shift A 눌러주시면은 메쉬라고 하는 곳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플랜 만들 수 있고 서클 만들 수 있고 UV 스피어, 아이코 스피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해볼 거는 큐브는 있으니까 UV 스피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 좀 빼줄게요. 그다음 또 Shift A 눌러서 아이코 스피어 보면은 아이코 스피어랑 UV 스피어 같은 경우는 UV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면들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코스피어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은 Z를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을 켜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모델링 하다 보면은 주로 많이 쓰이는 건 UV 스피어를 좀 많이 쓰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코스피어는 상황에 따라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친구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이제 개체를 생성할 때 아마 여기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Shift A 누르고 UV 스피어 눌렀을 때 왼쪽에 보시면 Add UV 스피어라고 해서 여기 조절할 수 있는 게 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면수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링, 링이라는 건 가로축을 말을 하는 거겠죠. 가로축, 다음에 레디어스 크기, 아래 보시면 이건 축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이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생각보다 좀 중요하니까 기체 면을 얼만큼을 맞춰서 생성하는지는 앞으로 모델링 하시면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더 생성을 해볼게요. 실린더도 생성을 해보시고 실린더도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개수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앵곤이라고 하는 걸 없애면은 그러니까 나띵으로 바꾸면 구멍이 뚫리는 거고 앵곤으로 하면은 면은 생성이 되지만 앵곤이라서 얘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트라이펜으로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채워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콘, 콘도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래그 했을 때는 이렇게 음, 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맨 밑에 보면 몽키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왜 하필 딱 몽키냐면 이게 프로그램마다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맥스에서도 좀 유전자 개체가 있고 블렌더에서는 몽키라는 개체가 뭐랄까 좀 트레이드 마크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몽키를 꺼낸 이유는 몽키를 주로 꺼내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냥 뭐 더미 작업할 때 그냥 뭐 뭔가 그냥 좀 지금 뭐 여기 도형들에서 봤을 때도 얘가 좀 특징이 있잖아요. 골렸을 때 내가 딱 측면을 보고 있구나. 내가 오른쪽을 보고 있구나. 그 윗면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특징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UI 설명할 때 내가 어느 쪽 뷰를 보고 있다라고 그런 걸 설명할 때 얘를 좀 꺼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얘는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보면은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얘는 뭐 그래도 뭔가 특이하게 뭐가 설정해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체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도형들을 이용해서 약간 블럭 쌓기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 저 화면 조작하는 법, 그러니까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이랑 화면 조작하는 법, 그리고 개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체를 이동하는 거 하면서 좀 블럭 쌓기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숭이가 박스 위에 있고 또 원숭이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0에 맞추고 이렇게 올려서 원숭이 머리 위에 스피어도 올릴 수 있을 거고 얘도 숫자형 입력해서 블럭 쌓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서 이 블렌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델링 하실 때 우리가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모델링 하실 때도 이 개체를 잡고 화면을 움직이는 거. 게임할 때도 그렇잖아요. 게임할 때도 화면 조작, 그리고 뭐 총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피지컬이라고 하죠. 어, 화면 조작이나 기본 동작 같은 경우를 좀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개체를 이동시키고 화면 조작하는 거를 지금 알려드린 제 생성이랑 또 이동, 스케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죠. 이동은 G키를 누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왜 G키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오히려 G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S는 스케일, R은 회전. 그러니까 각각 축마다 이제 움직이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누르시고, X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X, 뭐 Z는 Z, Y는 Y축 각각 눌러서 세부적인 컨트롤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선택하는 거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 지금 개체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좀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좀 특징이 있는 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전에 선택을 한 거는 조금 더 어, 짙은 짙은 주황색이 나오는데 약간 좀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이걸 이용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잡은 게 주황색이 됐는데 선생님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숭이 몽키를 마지막에 잡은 개체로 하고 싶으면은 꼭 얘를 마지막에 잡아야 되나요? 하고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Shift 누르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어, 개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 개체의 중심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주가 되고 나머지가 서브가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좀 사용하게 되면 제가 추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가적으로 선택하는 걸 알려드렸으면 빼는 법도 알려드려야겠죠? 빼는 거는 Alt 누르고, 죄송해요. 컨트롤 누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헷갈렸습니다. Shift 누르고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돼요. 이렇게 하나씩 다시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지금 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데려가시면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원숭이랑 스피어만 잡고 싶다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만 잡고 싶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알려드렸듯이 빼는 거는 시프트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개체를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엔 개체를 지우는 것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실 개체뿐만 아니라 작업하다가 뭔가 지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뿐만 아니라 선택해서 X 눌러서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만 해도 바로바로 딜리트가 돼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숨긴 게 있었는데 다시 이제 슬래시 눌러서 다 보이게 하고 다 선택해서 X를 누르시면은 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뭔가 필요 없는 게 떠 있다 혹은 뭐 필요 없는 버텍스나 엣지나 면이 있다 하시면은 X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브를 하나 또 만들어서 얘를 위로 1만큼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집 모드를 좀 알려드릴 건데, 편집 모드가 뭐냐면, 어, 개체를, 형태를 바꿔주거나 수정할 때, 그러니까 개체 우리가 모델링 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를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편집 모드는 왼쪽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죠, 지금. 오브젝트 모드인데, 여기 클릭해서 에딧 모드라고 있습니다. 에딧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편집 모드로 들어오고요. 굳이 뭐 이걸 버튼을 항상 눌러서 할 필요 없이 단축키로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탭 눌러주시면 바로 편집 모드로 와주고 여기서 보면은 버텍스, 엣지, 면이 이렇게 각각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버텍스 하나만 잡을 수도 있고 엣지를 잡을 수도 있고 면만 이렇게 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또 도구도 여러 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잡아보면은 버텍스밖에 안 잡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축키 1번으로 돼 있을 때 단축키 1번인 상태인데 1번일 때는 버텍스만 잡히고요. 2번일 때는 엣지, 3번일 때는 면. 이것도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점, 선, 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G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동이 되죠.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꼭 개체 자체를 다 선택해서 이동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텍스나 엣지, 면 단위로 이동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회전 전부 다 돼요. 지금 버텍스에서는 회전을 해도 크게 영향이 없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도 조절해 보시면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동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개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는 회전할 때 이렇게 먹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잠시만요. 방금 전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휠 버튼을 눌러주시면 굳이 뭐 X, Y, Z 누르지 않아도 축이 떠요. 화면상에. 그 축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면은 이렇게 됩니다. 각축으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X, Y, Z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 선, 면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조절할 수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업하시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편집 모드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단축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이제 일부예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축키 첫 번째는 I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3번 누르시고 I를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셋이라고 합니다. 인셋. 그래서 어, 마우스 포인트를 되도록이면 여기 오브젝트 안쪽보다는 바깥쪽에서 빼두시고 I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안쪽에서 I를 누르고 해보시면은 조절을 하는데 얘네가 좀 반응을 잘 안 해요.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바깥쪽에서 I를 누르시고 반응해 주시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조절하실 때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천천히 세밀하게 조절이 되고 컨트롤 누르시면 잠시만요. 컨트롤 누르시면은 위아래로 위아래로 조절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건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개체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복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컨트롤 Z에서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지금 하나죠. 그다음에 I 눌러서 다시 컨트롤 Z 하고 선택하고 I 눌러서 조절해 보신 다음에 다시 G 눌러서 이동 해보시면은 하나만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방금처럼 좀 겹쳐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I를 입력하고 취소한다고 ESC나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무언가 작업을 할 때 내가 뭔가 잘못 눌렀다 하면은 그냥 컨트롤 Z에서 뒤로 돌렸다가 다시 만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한 것 같고. 그래서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좌우, 그러니까 넓이 조절이 가능하고 컨트롤 누르면 위아래로.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음.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컨트롤 왼쪽 상단 보시면은 컨트롤 눌렀을 때 그리고 음, O 눌렀을 때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B를 눌렀을 때는 지금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B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B는 딱히 뭐 반응하는 게 없고 I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보면은 B 눌렀을 때 뭔가 온오프가 켜지는 게 있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이 ON이니까 ON으로 두시고 I로 할 때는 이렇게 I도 뭔가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했을 때는 크게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한번 잡아볼까요? 스타트 누르고 I 눌러서 조절한 다음에 방금 전에 눌렀던 B 한번 눌러보고 이거 지금 반응은 없죠? I 눌렀을 때 이건 개별로 되죠. I를 오프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데 이렇게 I 한 번 더 누르면 분할되는. 각각의 약간 그 반응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숨어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로 단축 E예요. E. E 눌러주시면 돌출이 됩니다. 돌출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해보시면은 돌출이 돼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돌출은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음, 돌출시키고 주로 어떻게 좀 써먹냐면 돌출시키고 S를 눌러서 스케일 조절할 때 씁니다. 다시 한번 돌출하고 S 눌러서 스케일 돌출 S 이렇게 스케일 조절해줍니다. 돌출시킨 다음에 우측 마우스 아니 돌출시킨 다음에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고 좌클릭 그다음에 S 누르면 스케일 조절해서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B 눌러주시면은 이거는 베벨이라는 기능인데 그 인셋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엣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엣지에서 I 눌렀을 때는 여기선 반응이 없죠? 근데 컨트롤 B 하면은 뭔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여기 이제 엣지 부분을 다 잡고 컨트롤 B 해보시면은 반응이 없네. 잠시만요. 내 쪽을 좀 잡아볼게요.
전에. 아, 이게 제가 좀 착각했는데 다른 기능이라. 엣지 이렇게 쪼개주는 기능인데 다시 면에서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좀 면을 그러니까 여러 번 분할시키는 기능인데 좀 전에 인셋이랑 좀 비슷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엣지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안쪽의 면의 넓이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딱 좀 아쉬운데 다 잡고 한번 해볼게요. A 눌러서 컨트롤 P. 이게 뭐 반응이 좀 잘 나오진 않네요. 그 안에서 좀 꼬였던 면이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엣지를 좀 원래는 이렇게 좀 꺾어주는 기능인데 여기에 면이 좀 많이 생성이 돼서 여기는 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걸 지웠다가 제가 방금 이게 기능들을 쓰면서 여기 엣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뭔가 면이 겹쳐져 있거나 하는 오류가 생겼다는 건데 면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래도 끝부분이 뭔가 진한 게 있죠. 그래도 진하고.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편집 모드 들어가서 컨트롤 B하고 조절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모서리를 좀 다듬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벨이. 근데 좀 전에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윗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으로 잡고 면으로 잡고 컨트롤 B 하시면은 반응을 해요. 면만 잡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서리 깎기, 그러니까 뭐 면 다듬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둥근 모서리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뾰족하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면 조절했을 때 마우스 휠로 위아래로 조절해 보시면 다시 조절해 보시면은 면수 이제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좌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메뉴들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눌렀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체를 원래는 좀 각지게 보이지만 이게 조금 부드러워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 알겠지만 이 블렌더가 그 조금 많이 숨어져 있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할 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단축키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B까지 알려드렸고 추가로 컨트롤 R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란색 선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루프 컷이라는 기능인데 클릭하시고 위아래를 조절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중심에 딱 맞추고 싶으면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가운데에 딱 맞출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컨트롤 R 눌러서 이번엔 세로 줄 추가하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좀 선을 많이 추가하고 싶은데 휠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휠을 올려주시고 클릭해서 조절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 그냥 우측 마우스 누르면은 딱 가운데 위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몇 기능들은 이제 또 쉬면서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일단 좀 이거 면을 좀 추가하면서 제가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엣지 선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엣지 선택을 이렇게 하나씩 하거나 Shift 눌러서 하시면은 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처럼. 근데 이제 만약에 면이 엄청 많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선택하기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팁이 있냐면 여기서 Alt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 줄이 다 잡힙니다. 한 번에. 이거는 이제 루프 선택이라고 해요. 루프 선택.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줄 말고 떨어져 있는 평행한 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알트 좌클릭하시면 링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알트는 루프, 컨트롤 알트 클릭은 링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작업하실 때 많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을 좀 또 많이 추가하면서 몇 개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잠깐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면 추가하기 전으로. 이제 3D 같은 경우는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엣지나 버텍스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더 디테일한 형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불필요한 버텍스는 되도록 안 만드는 게 좋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버텍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게임 데이터는 가벼워지고 버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는 무거워지지만 더 디테일한 형태 조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걸 하이폴과 로우폴로 정의하는데 하이폴 만들 때는 그래도 막 변수를 그렇게 막 많이 따지진 않아요. 대신에 컴퓨터가 어느 정도 버티는 한계까지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능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우측 마우스 누르면 여기 서브 디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सब디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면수를 눌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개체를 선택 안 해서 그래요. A를 눌러주시고 우측 마우스 서브 디바이드 눌러주시면은 면이 바로 이렇게 분할이 돼요. 어. 아까처럼 이제 링 분할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쪽과 옆면과 윗면을 같이 선택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 서브 디바이드라는 기능을 써서 한 번에 이렇게 엣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홀수로 10개 같이 된가? 그럼 일단 9개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뭔가 부드러운 개치를 만들 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은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좌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버텍스에서 지금 제가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를 올려줄 건데 위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 주변이 같이 올라오게끔 해줄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단축키 5입니다. 알파벳 5. 숫자 5가 아니라 알파벳 5 눌러서 뭔가를 켰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켰어요. 이건 이제 비례 에디트 모드라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G 누르고 Z축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볼록하게 둥글게 올라오죠. 근데 이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좀 줄여보면은 뾰족하게 되고 넓히면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에디트 모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볼록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례 에디트 모드도 이제 간혹가다 생각보다 잘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있던 단계로 돌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블렌더가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 나이프라는 기능이에요. 나이프라는 기능은 K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나이프로 바뀝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뭔가 보라색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스냅을 하고 싶으시면 A를 눌러주시면 돼요. A를 누르면 이렇게 딱딱 스냅이 됩니다. 딱딱 스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잘려요. 근데 얘를 돌려보면은 잘린 게 전체적으로 이 큐브가 잘린 게 아니라 여기 이 면 있죠. 이 면의 일부만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여기 전체를 다 잘라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Alt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C 눌러서 C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잘리죠.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이 안 됐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A 눌러서 C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적용이 되고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3번을 눌러서 위에 면만 드래그하고 위로 올려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이프로 자르긴 했는데 이게 선택이 안 됐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드래그해서 잡을 때 뒷면도 같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뒷면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음, 백페이스 마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뒷면이 마스킹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뒷면도 같이 잡고 싶으시면 Z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뒷면도 잡힙니다. Z 누르고 다시 솔리드로 가시면 이렇게 돼요. G 눌러서 위로 올려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이프가 아까 링분할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종종 사용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링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데 개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링분할 선택을 하실 때 링으로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링 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으로 선택되는 범위만 이렇게 엣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나이프 같은 경우는 연결되지 않아도 그래서 잘라 보시면은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시전 동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이프에서 컷이 좀 한 번에 잘 되면 좋겠는데 커맨드를 한 번씩 더 누르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C를 누르고 잘라주시면 잘리는데 그럼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자르고 나서 무조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좀 다시 돌려서
어느 정도 좀 기능들을 알려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오시고, 이번에 알려드릴 건 복제하는 기능이에요. 복제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개체를 이렇게 복사하는 기능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큐브 보시면 하나죠? 근데 Shift D 누르시면은 얘가 복사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취소하고 싶어. 취소하고 싶어서 우측 마우스를 눌렀어. 그럼 얘가 복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웃라인 탭을 보시면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측 마우스 누르시면은 복사가 돼요. 근데 얘가 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Shift D 눌러서 X축을 좀 내리고 얘도 다시 Shift D 눌러서 Y축을 넘기고 얘에서 이제 다른 복사하는 게 있는데 Alt D라는 게 있습니다. Alt D, G, Y 눌러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탭 눌러서 제가 이 개체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얘 탭 눌러서 위에 있는 개체 탭 누르고 G 해보면 얘는 이 두 개가 뭔가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개체만 움직여도 왼쪽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개체를 움직여도 왼쪽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개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애는 서로 개체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연결되는 선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형태를 조형할 때 왼쪽에 있는 개체도 똑같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축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Shift D는 복제, Alt D는 연결된 개체로 복제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음. 그래서 또 만약에 이제 개체를 넘어왔을 때 얘랑 좀 분리시키고 싶으면은 일단 이건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분리가 잠시만요. 여기서 Alt P였나? Alt P를 눌러보면은 누르고 다시 한번 조형을 안 되네요. 서로 개체가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두 개를 선택하고 Alt P하고 그래도 반응을 하네. 두 개를 잡고 지금은 컨트롤 J를 했어요. 개체를 합쳐줬습니다. 두 개가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만 잡아서 P 눌러서 분리해볼게요. 이렇게 분리가 됐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좀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개체가 두 개가 연결돼 있었잖아요. 근데 분리된 상태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거를 컨트롤 J로 합쳤고 컨트롤 J로 합친 거를 다시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서 P를 눌러서 분리시켜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연결돼 있던 개체가 좀 따로 분리가 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서 움직여도 오른쪽에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단축키가 있긴 할 텐데 이런 방법으로 분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중에 제가 사용을 했지만 개체를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와서 이 개체와 이 개체를 합치는 거 컨트롤 J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개체가 합쳐졌죠? 다시 분리시키는 거는 선택을 해주시고 탭으로 가서 편집 모드로 가서 Z로 와이어프레임 켜주시고 3번으로 잡고 P를 눌러주셔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보시면 블렌더는 아무래도 좀 단축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기보다는 단축키로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커맨드나 이제 단축키를 어디 메모장에 적어서 외우시는 게 좋고요. 해보면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몇 번씩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봐야 또 조금씩 익혀질 테니까. 근데 또 아무래도 외우려고 하면 또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앞으로 모델링 하시면서 한두 번씩 사용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지 좀 더 이제 뭐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외우기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이번에는 이제 숨기는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숨기는 숨기는 기능은 이 개체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모드로 와서 개체 선택, 그 다음에 H를 눌러주면 숨길 수가 있어요. H. 다시 보이게 하는 건 Alt, H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중간중간 여기 있는 탭에서 끄셔도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뷰포트에 선택해서 숨길 수 있게 단축키로 외워두시면 많이 유용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못했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분리하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P 눌러서 분리하는 거. P 눌러서 분리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 있던 그 오리진 있죠? 이 중심점, 피벗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오리진이 이렇게 두 개가 통합이 돼 있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를 하면서 여기에 있던 오리진도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오리진의 위치도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위에 이렇게 눌러서 오브젝트 셋 오리진에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눌러주시면 개체의 중심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오리진 있죠? 이거를 중심으로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맞춘다는 거는 블렌더 여기 공간 안에서 XY축의 중심 0으로 맞춰주는 건데요. 이걸 한 번에 하는 방법이 다 잡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All Trans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오리진이 전부 다 여기 0점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하실 때 오리진을 되도록이면 이제 오브젝트의 중심이나 아니면 그리드의 중심으로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음, 어느 정도 좀 다양한 기능들 알려드렸는데 오늘 했던 게 이제 편집 모드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랑 또 복제하는 거, 통합하는 거, 분리하는 거,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능들을 지금 당장 모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하시면서 한두 번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용하시면서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장 기능을 써보는 것과 이 기능을 써서 무언가 만들어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로우폴과 하이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이야기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로우폴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게임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로우폴 만드는데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왜냐면 특히나 온라인 게임에서는 다양한 유저들이 게임의 한 공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렉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이 3D 공간 안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려면 어, 한계값이 만약에 100개의 버튼 수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오브젝트의 개수 하나가 어, 여러 가지가 모였을 때 100개를 초과하면은 렉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최적화를 많이 해서 오브젝트 하나당 뭐 20에서 30의 버텍스를 쓰는 게 아니라 뭐 5개나 10개 정도로 좀 최소화를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게임이 이제 좀 가볍게 돌아가겠죠. 가벼운 게임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게임 데이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하이폴과 로우폴을 만드는데 하이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용량의 한계보다는 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일단은 용량보다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만들어주시고 하지만 그런 거 있죠. 그 하이폴의 용량도 컴퓨터가 버티는 한계까지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찌됐건 순서가 하이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라는 면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적화를 한번 더 해서 로우폴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폴, 토폴로지, 로우폴 나오게 되면은 로우폴 다음에는 UV를 펴고 UV를 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UV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전개도 같은 거예요. 전개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종이 크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종이 크래프트. 제가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종이 크래프트라고 종이로 만들어진 3D 입체 모형이죠. 네, 이런 것들 종이 모형인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색이 돼 있는 걸 저희가 조립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3D 개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종이처럼 펼쳐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3D 개체를 2D 종이처럼 펼치는 건 아니고요. 3D 개체가 갖고 있는 이제 겉에 보이지 않는 비닐 같은 게 있어요. 그 비닐을 쫙 펼쳐서 3D 형태의 비례해서 이제 종이를 펼친 다음에 그 펼친 종이 위에다가 그게 이제 UV라고 해요. UV에다가 채색을 해서 다시 그 펼친 종이를 3D 개체에 입혀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이 모형처럼 3D 개체에 채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V를 펴준다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한 채색을 하기 위해서 UV를 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V 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제 조금 더 좀 생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토폴로지. 토폴로지는 이제 면정리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이폴의 데이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를 하이폴의 데이터에서 토폴로지를 거쳐서, 그러니까 면정리를 해줘서 로우폴을 만드는 개념인데,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좀 예시를 들게요. 우리가 하이폴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좀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면은 프로그램이 3D 데이터를 이렇게 음, 불러왔을 때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3D 개체 이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면이 좀 불규칙할 때. 그리고 또 표면이 불규칙하니까 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미묘하게 거친 느낌의 표면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베이크를 한다고 하면은 노말맵을 만들려면 베이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했을 때 표면이 좀 매끄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매끄럽게 표면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 작업을 그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토폴로지. 면 정리. 그래서 이 면지 정리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이폴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면 정리를 해서 로우폴, 최종 로우폴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 로우폴인데 로우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얼굴에 삼각형이 많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리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표정 자체가 약간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표정이 많이 안 들어가는 개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처리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캐릭터는 되도록이면 사각형으로 얼굴 같은 경우는 면정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쓰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에서 제가 하이폴, 로우폴, 뭐 UV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걸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보시면 자, 왼쪽 같은 경우는 하이폴이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로우폴. 하이폴 보시면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이렇게 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로우폴 같은 경우 표면이 되게 쪄 있고 그래서 B가 하이폴, C가 로우폴인데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인게임에 불러왔을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이 C 데이터를 써요. C 데이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무게가 무거우면 그 용량이 무거우면은 게임 데이터에서 렉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음, 좀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C 데이터로 그러니까 로우폴 데이터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아령이 있다고 치면 그 아령이 3D 개체고 그 아령이 갖고 있는 무게가 3D 개체의 용량이라고 치고 또 그 아령을 드는 사람이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제 저라는 컴퓨터가 한 10kg 되는 아령을 이렇게 들어요. 한 손으로. 그래도 무겁긴 하지만 어찌어찌 들긴 하겠죠. 대신에 조금 느리게 들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좀 힘을 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리게 들 텐데 만약에 10kg가 아니라 한 100kg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 손으로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게임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컴퓨터 하드웨어에 따라서 음, 컴퓨터가 좀 버거할 수도 있고 혹은 가벼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대중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겠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권장 사양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게임은 어느 정도 그 최소 사양이 꽤 높은 것도 있고 최소 사양이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게임을 이제 개발이 되면은 권장 사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여기 이미지를 해석을 해드리면 B는 하이폴, C는 로우폴, D는 이제 아까 UV 있죠? UV가 적용된 그러니까 텍스처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C에 적용해 준 거예요. 그 텍스처가 이 A입니다. A. A는 노멀 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텍스처라고 해요. 펼쳐진 전개도를 UV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칭이 음, 많은 게 아니라 각각 좀 부르기 따라 달라요. 이거는 UV 전개도고요. UV 전개도 UV 전개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노멀 맵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멀 맵.
노말 맵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텍스처를 노말 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말 맵은 어떻게 나오냐면 베이크를 해야지 나와요. 베이크. 베이크라는 용어가 약간 빵을 굽는다는 뜻인데 좀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이폴이 갖고 있는 이 디테일한 정보 있죠. 디테일한 정보를 베이크를 하면은 여기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정보가 UV 텍스처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찍힌 UV 텍스처를 3D 이 로우폴이 갖고 있는 UV에 적용을 해줘요. 이렇게 적용. 그럼 적용을 했을 때 이 C 데이터가 D처럼 보이는 겁니다. D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노말 맵이라고 하고 또 베이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도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데이터에서 이런 게 되게 필수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안 돼서 다 손으로 직접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그 뭐 개발을 막 하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좀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폴 데이터를 로우폴에 입히기 위해서 베이크라는 걸 만들었고 이 베이크에서 나온 텍스처를 로우폴에 적용했을 때 인게임에서도 하이폴이 갖고 있는 퀄리티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다만 캔 형태는 어느 정도 좀 각져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게임 데이터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많이 시선이 가는 곳. 캐릭터 치면 얼굴이겠죠. 얼굴 같은 경우는 되게 각져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어떤 뭐 되게 중요하지 않은 개체 그런 것들은 조금 각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좀 면을 많이 쓰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면을 좀 덜 쓰고 하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볼 거는 우리가 간단한 모델링을 하면서 기능도 익힐 거고 또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되면 렌더링도 해볼 거예요. 렌더링을 간단하게 해볼 거고 블렌더가 갖고 있는 그 렌더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볼 거고요. 모델링 할 때 아무래도 단축키가 많고 과정 자체가 좀 처음 해보시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갈 거고요. 모델링 하다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 하면은 반복적으로 모델링 할 겁니다. 하나를 뭐 3번 만들던 4번 만들던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블렌더 오늘 좀 했던 것들은 이렇게 한번 짚고 나가고 대부분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해보면 좋은 게 오늘 그런 게 있어요. 안에 보면은 머릿속에 좀 기억이 안 남는데 아무래도 직접 해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 그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단축키라던가 기능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써보시고 또 미리 좀 이렇게 해놔야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마지막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제가 UV 스표를 하나 만들 건데 보면은 이 친구가 면이 좀 많잖아요. 면이 좀 많은데 이걸 면이 각져 있는 걸 부드럽게 보이게 연출을 할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개체를 딱 봤을 때
3D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 음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영이 이렇게 면마다 좀 각지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얘가 좀 3D 주체구나 라는 것도 있고 또 얘가 좀 면이 각져 있네 또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얘는 면이 각졌으니까 면이 많지 않겠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육안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 좀 편법을 써서 아까 제가 편법 써서 넣는 맵이 노말 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 3D 객체가 갖고 있는 노말의 방향을 통일시켜주면은 부드럽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이 객체를 봤을 때 면마다 각져 보이는 이유가 이 면이 갖고 있는 노말의 방향이 각각 따로따로 방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면, 이 면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각각의 뻗어나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각각의 면이 이 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면이 조금 각져 보이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면은 이 각각 뻗어나가는 면의 방향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보였던 게 표면이 부드러워 보여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 여기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은 좀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외곽의 형태를 보면 아직은 각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각져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부드럽게 보이게끔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델링을 하면서도 이 오토스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표면이 거친, 그러니까 좀 각진 개체가 있으면은 부드럽게 연출을 많이 해줄 거라서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다 그렸다고 했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는 손맵이라고 했어요. 손맵. 손맵 게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어, 롤. 옛날에는 워크였는데 요즘엔 롤로 바뀌었어요. PC 게임. PC 버전의 롤 같은 경우는 손맵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게임 캐릭터들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좀 멀리서 보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손맵을 하게 되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또 장점이 있다면 많이 가벼워요. 손맵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말맵 같은 경우는 텍스처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어, 노말맵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말맵과 그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베이크 했을 때 뽑아주는 게 노말맵인데 그것처럼 다른 맵들도 같이 뽑아주거든요. 그런 맵들도 같이 쓰다 보면은 손맵보단 조금 데이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컴퓨터가 그 게임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무게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손맵보단 무거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퀄리티로 따지면 되게 높아요. 노말 멤버로 작업을 해주신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 한 번씩 복습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모델링 할 때 하나씩 적용해서 모델링 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